네, 오늘 SM에 여러분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류종은 기자님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류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기자님과 함께 기름값 얘기를 좀 해주십니까 오늘은? 네, 최근에 계속 자동차 이야기랑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네. 기름값이 요즘 너무 심상치가 않아가지고 기름값이 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름값이 지금 한 휘발유 기준 한 1,700원대 정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1,700 몇십 원 이 정도? 맞습니다. 지금 서울 평균 1,700원이 넘었고요. 네. 전국 평균도 지금 1,700원 가까이 되거든요. 최근에 주유소 가보셨어요? 네, 가죠.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한 1,500원대까지 제가 좀 네. 몇 달 전에 봤다가 슬금슬금 올라서 지금 한 1,700 몇십 원 보고 이게 좀 어떻게 되나 생각 좀 하고는 있었는데 장난 아닙니다, 진짜. 저는 경유를 타는데 경유차를 타는데 예. 1,300, 1,400원대까지 이제 별 생각 없다가 얼마 전에 한번 갔는데 1,500 후반인 거예요. 근데 서울에 어디는 1,600원 넘는 데도 많아요, 지금. 경유 가격이 아직은 좀 싸요? 왜 한참은 왜 이렇게 경유랑 역전됐었죠. 역전됐었잖아요. 네, 역전됐다가 이제 국제 유가가 다시 조금 경유 다시, 가격이 빠지면서 다시 이제 경유 가격이 좀 낮아졌거든요. 어디서 넣으세요? 저는 집 근처에서 넣습니다. 저는 이제 부천 쪽에서 넣는데 부천도 좀 그래도 저렴한 편이죠. 좀 저렴한 편이에요. 예. 저희 동네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1,600원까지는 가지 않았고 1,500원 중반대 정도. 서울은 저기 자양동, 자양동. 네, 자양동, 면목동 쪽이 좀 저렴하고. 비싼 데는 어딘지 아세요 혹시? 서울에 네. 제가 알기로는 일단 여의도, 여의도 거의 탑 티어죠. 여의도 네. 삽이고 네. 그 다음에 강남 아닐까요? 제일 비싼 데는 서울에서 제일 비싼 주유소는 서울역 옆에 있는 서남 주유소라고 있습니다. 서울역? 네. 저기 이제 서울역 북쪽이죠. 강북에 있는 서울역 옆에 있는 SK 주유소인데 이름이 서남 주유소예요. 거기가 뭐 몇 년째 계속 1등입니다. 왜 그렇지?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항상 그래. 찾아볼 때마다 근처에 확인할 없나 때마다 보다. 근처에 많지는 않아요. 예,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거기 이제 법인 수요들이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보통 이제 여의도도 그렇고 법인 카드로 많이 넣는 곳들이 주유소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그런 데는 대신 서비스가 좋죠. 서비스도 저는 딱 한 번 정말 실수로 한 번 넣어본 적 있거든요. 정말 기름이 막 거의 간당간당 해가지고 안 들어갈 수 없는 상황. 네 큰일 날 것 같아서 들어가서 넣었다가 깜짝 놀라서 10,000원치만 넣고 이제 다른 데 가서 다시 넣거든요. 서비스도 그렇게 다른 게 없었던 것 같은데 10,000원치 넣어서 그럴 거야 아마. 그런가? 이게 서비스가 좋든지 아니면 거기는 뭔가 이렇게 페이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네요. 왜냐하면 어찌 넣는 사람들이 뭐 법인 이거라고 생각하니까 네네. 뭐 리터당 2,000원 이래도 막 넣어요. 대신 그렇게 넣고 뭐 별별 거 다 줍니다. 뭐 그런 데 가면. 그쵸. 예전에 여의도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뭐 장갑, 휴지 이런 건 기본이고 뭐 주유권 같은 것도 예전에 페이백으로 줬던 것 같거든요. 얼마 이상 넣었을 때 쿠폰 주면서. 근데 그게 약간 문제가 되긴 했었죠. 그때 네. 리베이트 문제 있고 하긴 했는데.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네. 거기가 또 하여튼 좀 약간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있었던 기억도 좀 납니다. 네. 좋은 기억이 있었나 보네요. 예, 그러나 많이 넣으면 막 이게 차 안으로 이렇게 막 앉으실 것 같은 느낌까지 있더라고요. 네, 깊숙이 들어오시면서. 예,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다른 쪽으로 하여튼 많이 네. 노력하신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진짜 그러면 얼만큼 기름이 비싸졌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표 하나 정리한 게 있는데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띄워주십시오. 네. 이게 오피넷이라고 하는 이제 국내 유가 사이트인데요. 유가 정보 사이트인데 여기를 봤을 때 오늘 아침 기준으로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734.88원입니다. 어제 대비해서 0.69원이 올랐고요. 서울 평균은 1,800원이 넘었네요. 이제 1,816.71원이고요. 경유 같은 경우에도 전국 평균이 1,602원, 이제 서울 평균이 1,702원이고요. 이제 LPG 같은 경우에는 많진 않지만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 보시라고 869.23원, 서울 평균은 920.25원으로 지금 오늘 아침 기준입니다. 1,800원 넘었어요? 네, 서울 평균 지금 가격이 1,800원 넘었다고 나옵니다. 어떠리. 서울에서 제일 저렴한 곳이 이제 1,659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남 주유소가 이제 2,742원입니다. 저 가격이 이제 고급 휘발유가 아니고 일반 휘발유 가격입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높은 가격이 됐어요. 네.
가격이 이렇게 막 높아지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부담스럽잖아요. 유가가 올라가면은 물가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물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였죠.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2달 동안 이제 원래 2달 말에 하려고 했었던 유류세 인하 일몰 제도를 이제 2달 연장을 했죠. 했거든요. 예. 그래서 10월 말쯤 가서 그때 당시 이제 유가랑 국제유가 상황을 한번 보고 다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사실 여기에 대한 좀 우려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나 뭐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지금 기름값이 비싼데 유류세 일몰 해버리면 기름값이 200원, 300원 더 오르는 거 아니냐. 2,000원대 진짜 보겠다.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그 부분도 좀 우려를 많이 했고, 근데 또 유류세 인하를 유류세 인하를 하게 되면은 세수가 줄잖아요. 안 그래도 세수 부족하다면서요. 네, 세수가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5월 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6조 원 가량 지금 줄어든 상태고요. 이대로 쭉 가면은 연말이 되면 60조 원 가량 이제 세수 부족 상태가 이제 일 거라고 지금 걱정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뭐 어쨌든 일시적으로 잠깐 뭐 연장을 하고 다시 그때 가서 보자라는 지금 정책이 나온 건데요. 뭐 유류세 인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금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게 또 왜 어떻게 구성되는지 다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제가 표를 하나 또 준비를 했는데요. 유류세. 네. 네. 유류세 인하가 지금 얼만큼 이루어졌는지를 봤을 때 코로나 때는 유류세가 그냥 정상이었습니다. 정상이었다가 이제 국제유가가 2021년도부터 많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20%를 2021년 11월에 20% 인하를 한번 했어요. 그랬다가 작년에 이제 러시아 전쟁 나고 이러면서 유가가 막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30%를 다시 더 낮췄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달에 거의 피크였어요. 이때 막 국제유가 100달러 넘어가고 막 이랬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다시 37%가 이제 법정 최대 한도거든요. 37%까지 올리면서 이제 휘발유 기준으로 유류세가 인하 전에는 820원이었던 게 516원까지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700원 넣으면 그 중에 1,820원은 네. 세금인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네. 세금인데 그걸 좀 깎아서 네. 650원도 냈다가 한 516원까지 냈다가 지금 한 615원 정도가 네. 원래 1,700원 내면 그러니까 세금으로 내는 게 그 정도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유류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통 종가세와 종량세라고 해서 네. 가격에 따라서 또는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는데 유류세는 종량세가 지금 맞거든요. 리터당.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몇 네네네네. 퍼센트가 아니라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거든요. 아, 리터당 얼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37%까지 떨어졌다가 네. 근데 올해 1월 달에 워낙 세수가 작년에 많이 좀 부족했다 보니까 1월 달에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25%까지 좀 다시 올렸고요. 25%만 할인을 해주고 있고 경유랑 LPG는 똑같이 37% 지금 인하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유류세가 많이 이렇게 줄다 보니까 작년에 진짜 세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유류세에서 많이 차지하는 게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고 해서 줄여서 보통 교통세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작년에 11조 1천억 원 정도밖에 안 거쳤거든요. 이게 어느 수준이냐 하면은 최근 7년 동안에 제일 낮은 지금 세수예요. 재작년이랑 비교하면은 재작년에 이제 유류세 인하를 하기 전에 막 유가도 오르고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16조 6천억 원으로 이제 뭐 최근 5년 사이에 제일 많이 높았다가 작년에 1년 만에 확 줄었습니다. 네. 이게 줄다 보니까 국세 대비 비중도 4.8% 5% 이렇게 내외로 있던 게 2.8%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유류세를 이거 인하 제도를 일몰을 하는 걸 두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결국엔 어쨌든 지금 유류세를 이렇게 일몰하는 걸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 네. 유류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구성 요소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거 역시 오피넷에 가면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유류세라고 하는 건 이제 교통세, 이제 개소세, 교육세, 주행세가 있는데 흔히 이제 보통 휘발유라든지 경유에 들어가는 거에는 개소세는 들어가진 않고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교통세가 정해지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교육세와 주행세가 약간 비율별로 이제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교육세 같은 경우에는 교통세의 15%, 이제 주행세는 교통세의 26%가 포함이 됩니다. 이제 부가세는 똑같이 10%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 그러면 최근에 봤을 때 변동점 아까 전에 그 표를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얼만큼 바뀌었냐고 보시면은 이제
2019년 이때 이제 이번 유류세 인하 전에는 820원이었던 것이 이제 2021년 11월에 656원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시면은 교육세와 주행세 이렇게 쭉 바뀌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한 현재는 25%가 빠지면서 205원이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그 디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7% 빠지면서 212원이 빠진 상태고요. 아니, 세금 많이 빠졌는데 네네. 비싼 이유는 그 국제 휘발유값 때문에 비싼 거예요? 맞습니다. 예. 지금 또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3개월 동안 국제유가 한번 보시면은 네네.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달에 최저 이제 70.94달러까지 갔던 것이 네. 이제 바로 며칠 전에 이제 보면은 8월 9일날 88달러까지 올랐어요. 오늘 기준으로는 지금 86달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 텍사스유라고 하는 WTI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월달이군요. 6월달에 67달러까지 빠졌던 것이 지금 84달러까지 올랐다가 오늘 네. 기준으로는 지금 80.39달러거든요. 이렇게 지금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유류세 인하를 해도 왜 이렇게 비싸냐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세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비율로 따지는 게 아니라 종량세라는 딱 정해진 금액이다 보니까 아무리 낮춰도 이게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걸 따라가지 못하는 건 상황인 거죠 지금. 아니 그러면 뭐 이 기름값이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거는 네. 뭐 더 이상 이제 우리 뭐 유류세 더 깎아주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제 근데 턱까지 왔습니다. 37%가 그쵸. 한도인데 한도를 네. 다 채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뭐 여기서 깎아질 건 없고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여기서 더 계속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네요, 네, 현재는. 계속 올라간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음. 지금 약간 뭐 전문가들 말로는 일단은 피크는 친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뭐 이달 초에 지금 피크를 쳤고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이번에 국제유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오펙 플러스가 지금 감산을 해서잖아요. 네. 오펙 플러스라고 하면 이제 그 오펙 국가에다가 러시아를 포함을 한 네, 곳인데 네. 여기서 지금 감산을 계속 하루에 130억 배럴씩 지금 130만 배럴. 130만 배럴씩 네. 지금 감산을 하고 있고 네. 미국이랑 이란에서는 또 증산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는 계속 가격이 올랐던 거는 중국의 이런 경제 회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아마도 유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이 다시 뭐 부동산이 지금 안 좋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하반기 때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조금씩 네네. 이제 근데 기름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고 그러면서 유가가 지금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많이 비싼 편이에요? 이게 진짜 다들 많이 소비자들이 불만이 많은데 네. 저도 불만이 있고요. 네. 근데 실제로 찾아보면은 국내 유가가 좀 싼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믿기 어렵겠지만 싼 편입니다. 예.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또 사우디랑 비교해 보셨어요? 사우디 같이 그런 산유국이랑 비교를 하기 좀 어렵겠죠.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도 산유국입니다. 거기도 이제 오펙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 우리나라보다 비싼 나라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OECD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한 게 있는데 네. 찾아봤거든요. 네? 찾아보니까 이제 7월 기준으로 OECD 23개국에 대한 이제 가격을 비교를 했습니다. 이 23개국은 매주 이제 이런 유가를 공개하는 곳인데요. 한국의 가격을 이제 상대 가격이 여기 보면은 10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조금 한번 키워볼까요? 네. 네. 이제 이게 세전 가격과 세후 가격이 있는데요.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세전 가격이 이제 리터당 이제 842.5원인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1,400원입니다. 주유소에서 사는 가격으로 봤을 때는 1,581.1원이 이제 한국의 가격이고 이제 이게 일본 다음으로 우리가 싸요. 23개국 중에서는 22위입니다. 근데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2,834원입니다. 거의 뭐 우리 2배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1.6, 7배 정도 되는 가격이죠. 우리가 정유가 발달해서 그런가?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높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사실 정제 능력이 좋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의 정제 능력이 국제에서 한 몇 위 정도 할 거라고 보세요? 우리나라의 정제 능력? 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양으로 따져요? 아니면 뭐 또 질로 따집니까? 이게 기준은 보통 하루에 얼만큼 정제를 하느냐. 저는 전 세계 1위라고 봅니다. 전 세계 1위요? 2위? 2위? 조금 더 써보시죠. 5위 안에? 정답. 5위에? 네, 맞습니다. 어디가 1등해? 미국? 네, 표 준비한 거 보시면 미국이 1등이 맞습니다. 네. 네. 국가별 정제 능력을 이제 BP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요. 보시면은 미국이 1등이고요. 중국, 러시아, 인도 순이고 한국이 5등입니다. 이제 하루에 336만 3천 배럴을 지금 정제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뭐 사우디처럼 기름이 나는 나라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지금 정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석유 소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한 게 소비가 많을수록 사실 협상력이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한국이 8위예요. 7위입니다. 7위. 네, 7위입니다. 한국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원유를 정제를 하고 있고 석유를 소비를 하고 있고요. 또 단일 공장별 능력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놀랄 수 있는데요. 베네수엘라에 있는 파라구아나라고 하는 공장이 세계 1등 정유 공장이고요. 2등이 이제 울산에 있는 SK에너지 공장이 2등입니다. 하루에 84만 배럴을 지금 정제를 하고 있고요. 4등도 여수에 있는 GS칼텍스 공장, 5등이 이제 울산에 있는 SO일 공장입니다. 네네. 아니 아까 그 전 세계 기름값 한 번만 다시 보면 안 됩니까? 네, 좀 이상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 세전은 그렇다 치고 세후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돼요? 세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휘발유는 23기국 중에서 22위고요. 경유는 23기국 중에서 23위입니다. 제일 싸요, 경유는. 진짜? 네, 진짜 제일 싸요. 그래요? 네, 여기에 물론 빠져 있는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긴 한데 매주 공개하는 그 국가들 OECD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제일 싼 게 맞습니다. 야 폴란드 같은 데는 그리스가 우리보다 비싸다고? 네. 와 그래요? 네. 이게 좀 이렇게 보면 좀 잘 눈이 아프잖아요. 응. 그래프로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응. 휘발유 세전 가격으로 봤을 때 OECD 평균이 리터당 1,149.1원이고 한국은 842.5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유소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국이 1,581.1원으로 지금 일본 다음으로 싸고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원도 안 싸죠. 0.4원 지금 싸고요. 경유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한국이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주유소 가격도 지금 1,392원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 전 세계는 아니겠죠. 네,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그래요? 네, 지금 참 다들 저도 이걸 예전에 이게 정유업계 취재를 하면서도 느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싸다고, 근데 우리 왜 이렇게 비싸다고 느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보면은 깜짝 놀라요. 미국 출장을 가면 당연히 싸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캘리포니아나 텍사스나 이런 곳은 좀 싼데 뉴욕이라든지 또 대도심 쪽으로 가면 한국 못지않게 비싸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탈리아 출장을 갔었어요. 네. 이탈리아에 이제 볼로냐 지역을 갔었는데.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 출장을 갔다고요? 네, 작년에 이탈리아 출장을 갔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아니죠. 다른 회사에 네, 있을 한국일보 때? 있었을 그럼 때, 괜찮습니다. 네, 한국일보 있었을 때 이탈리아 출장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람보르기니 관련된 출장이었습니다. 네. 네. 딴 회사에 있을 때 간 건 괜찮아요. 네. 볼로냐 지역을 갔는데 제가 그때 주유소를 잠깐 들렸었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왜요? 리터당 거의 한 3,000원 가까이 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로요. 어떻게 타고 다녀 근데? 정말 비싸요. 그래서 제가 얼마큼 비싼지 오늘 다시 이걸 보면서 확인을 해봤더니 다시 띄워주시면은 이탈리아가 이제 휘발유 기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6위예요.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그때 당시 더 비쌌어요. 저건 이제 진짜. 세금 포함이죠? 세금 포함. 주유소에서 봤을 때 제가 봤던 그 가격이 그때 당시에 거의 한 2점 몇 유로였거든요, 리터당. 근데 실제로 지금 이거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거의 한 2유로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진짜 한국은 지금 1,500 이제는 뭐 1,700원 됐잖아요. 근데 그래서 조금 더 비싸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취재를 해봤어요. 왜 이렇게 비쌀 리가 없다. 이렇게 비싼 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탈리아라든지 유럽의 기준과 한국의 보통 휘발유 기준이 다른 거 아니냐고 봤더니 달라요. 확실히. 뭐가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고급 휘발유 기준이라고 하는 이제 옥탄가 94, 95가 유럽에서는 일반 휘발유예요. 그 나라에서는 그 우리가 쓰는 그 일반 휘발유라고 하는 그런 옥탄가 95 미만의 휘발유를 쓰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다 고급 휘발유 그냥 우리 기준 보면? 네네, 모든 휘발유가 고급 휘발유예요. 그 나라는. 그럼 우리도 2,000원으로 계산해야 되겠네.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네. 그래도 저렴해요. 그래도 싸요? 그래도 OECD 평균이 안 돼요. 한국이 진짜 기름값이
비싸다고 많이들 생각하시고 저도 비싸게 느끼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워낙 싸게 지금까지 많이 넣었으니까. 그런데 국제 효과가 올라가는 거에 이거는 직격탄은 우리가 맞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고 되게 많이 좀 저도 이런 취재를 할 때마다 놀랐는데 많은 소비자들이나 뭐 이런 운전자들은 뭐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뭔 상관이냐 내가 비싼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확실히 비싸지만 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하니까 네네. 아 그래 기름 한 방울 안 나니까 우리 이렇게 비싸게 쓰는 거지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 다른 나라들이 비싼 나라 진짜 많네. 엄청 많아요, 진짜. 우리나라가 싼 편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뭐 소득 뭐 대비 뭐 이런 것도 뭐 따로 계산 좀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근데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소득이 낮은 편이 아니죠. 아주 낮은 편도 아닌데 네, 진짜 우리 거의 폴란드 평균 뭐 이런 수준인데. 데도 네. 우리가 더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유류세가 비싸서 그렇다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이게 세금 전 가격이랑 세금 후 가격을 다 비교를 해드린 건데 세금 전 가격은 최저이고 23개국 중에서 세금 후 가격도 23개국 중에서 휘발유 기준으로 22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유류세 할인한 거까지 한 건가요? 그거 네,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거. 만약에 유류세가 이제 유류세 인하가 일몰이 될 경우에는 네. 아마 한 20위권 정도로 조금 올라갈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좀 저렴한 편인 거죠. 네네. 지금 아까 그래프 자세히 보시면은 일본, 한국, 캐나다가 압도적으로 낮아요. 휘발유 주유소 가격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올라가면은 캐나다랑 순위가 변동이 될 확률은 정도 높은데 수준이지. 폴란드를 넘을 확률은 낮아요.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스웨덴은 잘 살지. 벨기,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그리스도 우리보다 못 살 텐데. 그쵸. 네. 우리나라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름을 조금 펑펑 쓸 수 있게 사실 이거는 뭐 정부의 능력도 있지만 이제 국내 정유업체들이 워낙 지금 잘 해온 덕분이에요. 야, 저기는 진짜 좀 연비 안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네네. 와. 유럽에서 경유차가 많이 팔린 이유가 사실은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것 때문에 또 전기차 관련해가지고도 유럽에서도 좀 많이 빨리 좀 도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좀 재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뭐 그때 보조금 때문에 보조금이 없이는 사실 전기차는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재원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한 2년 전부터 지금 급속도로 늘고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 유럽이 정말 기름이 비쌉니다. 전기차를 빨리 보급할 만하네 저기는. 그렇죠. 네. 저렇게 비싸요. 야 그럼 10km 10km짜리를 타면 얼마 드는 거야? 10km면 1리터에 10km면 1리터에 10kg요. 네. 연비 뭐 한 10km 정도 가는 차라고 친다는 네. 거죠. 그러면 보통 한 60리터 넣으면은 뭐 저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17만 원 정도 들어가겠죠. 네, 엄청 비쌉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S51 저 현대오일뱅크 네, GS. GS 칼텍스. 네. 한국의 지금 정유 업체들이 굉장히 잘해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좀 싸게 넣을 수 있는 거고요. 야 이거 진짜 나 네. 되게 비싼 전 세계 최고쯤인 줄 알았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기준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출장도 여행도 미국을 많이 가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캘리포니아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네바다 가면은 싸요. 그 나라 그쪽은. 그쵸, 거기는 거의 3.8리터인가요? 3.89리터인가 그 1갤런이? 네, 1갤런에 3.75리터. 예. 7호예요. 네. 그러니까 대충 뭐 한 4리터 정도 잡고 그게 예전 기억이 한 2점 얼마 저는 그랬거든요. 2불 몇십, 2불 한 50센트 정도. 네.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1리터당 이게 얼마야? 뭐 700원? 뭐 이런 생각이 700~800원 그때 많이 예전에 했었죠. 이렇게 네. 기억이 나는데 한창 100불 넘었을 때도 1200원 이렇게까지 올라가긴 했어도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쌌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미국만 생각을 하는데 미국 캐나다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비싸다고 하는데 사실은 캐나다랑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미국보다는 뭐 당연히 비싸죠. 근데 다른 이제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하면은 정말 저렴한 게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일몰제가 10월달 지나고 나서 끝나고 나면 우리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름을 지금 떼우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비판도 많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네. 근데 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낮춰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유류세가
이렇게 계속 맞출 수가 없네. 네, 인하를 해주고 싶어도 이제 이미 턱 밑까지 찬 상태고 이제 뭐 만약에 유류세 인하를 계속 갈 경우에는 다른 세금을 좀 많이 걷어야 되거든요. 네네. 어쨌든 이거는 풍선처럼 한 곳을 메우면 또 한 곳을 좀 풀어주면 다른 곳을 메워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마 10월 그때 말에 가서는 어쩔 수 없이 일몰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과 같은 그런 국제유가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럴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싸게 넣으면 좋잖아요. 기름을요? 기름을. 어떻게 싸게 넣어요? 그래서 조금 싼 주유소를 찾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싼 주유소 찾는 방법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아까 계속 제가 몇 번 말했는데 오피넷이라고 하는 데 있거든요. 오피넷. 가끔 오피넷 하면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네, 그쪽이 아니고 오피넷이 네, 네. 기름을 찾는 곳인데 제가 네 여기 지금 오피넷 홈페이지를 오일 갈게요. 프라이스죠. 오일 프라이스.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우리 동네 싼 주유소 탑 5라고 있어요. 지금 여기 제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주유소를 여기 띄워놨는데 서울에서 그럼 가장 저렴한 주유소는 어디냐라고 봤을 때 만남의 광장 주유소, 화곡역 주유소, 뭐 EK 에너지 강서 주유소 이렇게 쭉쭉 뜨거든요. 강서 쪽도 참 좀 저렴하죠. 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도 다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있으니까 서울 영등포구에서 가장 싼 곳은 도림 주유소, 알뜰 주유소거든요. 여기는 리터당 휘발유가 1,703원이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또 이게 컴퓨터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피넷이라고 하는 앱도 있습니다. 네네네.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기 지도 때문에 검색 되나요? 이렇게 지도로? 당연하죠. 여기 딱 클릭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딱 뜹니다. 도림 주유소라는 게 어디에 있고 지금 가격이 어떻습니다. 경유는 얼마입니다. 라고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마트폰에서 할 때는 훨씬 더 편해요. 사실 지금 모바일에 이게 웹에서 봤을 때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에서 보시면은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 기름을 넣어야 된다 싶을 때는 내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장 싼 주유소를 찾아서 가시면은 조금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네. 가까운데 여의도 가까운 데는 보람의 농심 건너편 주유소가 싸다고 그런 얘기가 좀 있네요. 네, 꿀팁 감사합니다. 네, 제 이제 집이 대방동이잖아요. 네네. 건너가다 보면 조금 저렴한 데 있더라고요, 참. 왜냐면 네. 거기는 그 세차 이런 서비스가 전혀 없어요. 주유소가 이렇게 크진 않다 보니까 네. 거의 가격으로 승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네. 네. 그래서 뭐 세차 이런 건 없고 네. 그냥 기름만 때려 팔겠다. 그래서 이제 좀 싸게 아마 좀 파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부분 하나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제 국제유가 변동에 대해서 주유소가 너무 선반영하는 거 아니냐 막 말씀들이 많은데 사실 그게 개인이 하는 주유소가 있고 이제 뭐 SK나 그런 직영 주유소가 네, 따로 네, 있잖아요. 네. 직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음대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개인이 하시는 분들은 기름값이 오른다고 하면서 이제 미리 조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지금 정부에서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좀 많이 지나치게 국제유가 그런 흐름이 국내 반영되는 한 3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네. 선반영하시는 그런 주유소는 이제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좀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이제 내용은 끝났고 네네. 요거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S-오일 혹은 뭐 오일뱅크, GS 칼텍스 있잖아요. 그 기름들을 뭐 서울 이런 데는 잘 모르겠는데 네. 지방 같은 데 가면 다 똑같은 기름을 넣는다면서요. 그런 게 있었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S-오일이 뭐 이 군 쪽을 담당하고 또 뭐 오일뱅크가 또 이런 걸 해갖고 그러니까 오일뱅크가 이 동네에 있고 약간 설명이 좀 어려웠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대전 너무 큰 도시인가요? 뭐 어떤 한 지역에 있는 GS 주유소, SK 주유소, S-오일 주유소가 다 같은 기름을 쓴다 그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예. 거기는 그냥 S-오일 야 니네가 알아서 다 넣어. 그래서 다 똑같은 기름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동네 가면 야 그 동네는 그냥 오일뱅크가 다 넣어. 그럼 오일뱅크가 3사 다 돌아다니면서 다 기름을 하고 그러니까 각 사별로 기름을 넣는 게 아니고 네네. 그냥 지역별로 맡아서 이렇게 넣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그게 직영 주유소는 안 될 텐데. 직영은 아마 아닐 거고. 네, 아마 개인 주유소는 그랬던 이야기가 많았죠. 네. 그 부분 요즘 어떻게 되는지 저도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거 말고 또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뭐예요? 뭐 예를 들면 SK 기름을 넣으면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고 현대 오일뱅크는 어떠니 연비가 떨어지고 막 이런 말들도 예전에 많았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왠지 좀 뭐 기업 이미지가 투영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 이 SK가 1위 주유소니까 괜히 기름이 좋은 것 같고 현대가 그 꼴등이다 보니까 안 좋은 기름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유사들이 특히나 이제 3, 4위 정유사들이 굉장히 해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연비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뭐 네. 옥탄가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비슷하죠. 네. 음. 그리고 아. 국내 기름이 좋아요. 미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고급 휘발유 기준이 한국의 일반 보통 휘발유랑 비슷합니다. 옥탄가 기준이 유럽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좋고. 훨씬 높고, 예. 미국은 옥탄가가 기준이 굉장히 낮아요. 미국이 제일 네, 좀 쓰레기네. 제일 안 좋네, 그죠? 네, 좀 안 좋은 G를 쓰는 것 같은데, 네, 아니 거긴 뭐 거의 뭐 트럭처럼 이런 거 많이 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름 이야기 재밌게 나눠봤고요. 우리 류정인 기자님 앞으로도 또 재밌는 거 많이 취재해서 저희한테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아침 라이브에 이은 SML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아마 저희도 새로운 모습 또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SML은 살짝 또 휴지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컨텐츠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께 안겨드릴 테니까 여러분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프로 앞으로도 재밌게 쉽게 여러분께 경제 컨텐츠 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